근데 뭔가 좀 직감력들이 있는 사람들은 아우 나 뭐가 불안해. 이런 사람들은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. 근데 뭐 아우 나는 안 풀어도 괜찮을 거야. 근데 주둥아리로만 얘기 안 하면 돼. 이 주둥아리로 어머 나는 씨발 삼재라는데 엄지보살이 삼재라는데 어머 나는 안 풀었어. 개뽕 같은 소리가 바로 그 말하고 며칠 안 돼서는 뒤져. 그러면 안 돼. 그러니까 이 입으로 망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초치지 말고 아 내가 지금까지라도 삼재를 잘 겪고 왔고 힘들었다 이런데 이게 있어요. 만약에 1년이 지나고 오늘 묵은 삼재예요. 네. 올해는. 그런데 참 힘들다. 지친다. 그런데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감사하게도 나는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잘 나가길 바라는데 삼재는 꼭 쳐요. 한 번이 됐던 8번이 됐던 7번이 됐던 꼭 치니 네. 안녕하세요. 엄지보살입니다.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삼재띠 분들 중에 질문 하나 드릴 건데 네네. 워낙 선생님이 네. 좀 뭐 시원시원한 성격이셔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은 어떤 답이 나올지 저는 좀 예상을 하거든요. 아 진짜요? 네. 네. 자 일단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. 네네. 하반기에 선생님 봤을 때 삼재띠가 지금 쥐띠, 용띠, 원숭이띠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래도 요 띠는 하반기를 좀 복삼재로 보낼 수 있다라는 띠가 있을까요? 있어요. 네. 쥐띠 원숭이띠. 한 띠가 아니라 두 띠예요. 네.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은 잔머리만 너무 안 쓰면 돼. 네. 너무 잔머리를 쓰다 보면 내게 내가 넘어가.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이 아무리 삼재라 그래도 남들은 뭐 눌삼재, 죽을삼재 그런다 그러지만 분명히 삼재를 치는 건 맞아요. 맞지만 꼭 삼재를 풀든 안 풀든 지나가다가라도 엎으러졌어. 네. 그럼 무릎팍이 깨졌어. 그것도 떼우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너무 기죽어하지 말고 운은 들어와 있어요. 그런데 만약에 본인들이 생일이 1, 2월을 넘었다면 좋은 현상이에요. 그래서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가 더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쥐띠분들은 상반기 하반기 없이 운이 들어와 있어요. 오. 잘못이 됐다면 만약에 나는 뭐 운이 들어왔다는데 왜 이 지랄해. 이건 이 지랄이라고 얘기하면 패 죽여버리는 게 니네가 잘못해서 못하는 거지. 운은 들어와 있어. 운이 들어와 있으면 벌써 뭔 생각을 해. 내가 장사를 해볼까 뭐를 해볼까 그쵸, 그쵸. 뭐를 해볼까 이게 막 들어와. 그렇죠, 그렇죠. 생각, 돈은 쥐뿔도 없는데 생각이라도 해. 그런데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놓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일을 간단 말이야. 그래놓고 아 씨발 잘 나간다는데 이거는 아 내가 누웠는데 나는 왜 감히 씨발 썩은 것만 떨어져 나도 터는데 그게 재수가 없는 거지. 내가 그거 털을 했어? 요쪽 거 털을 했지. 이런 식이야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쥐띠들은 쉽게 말하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. 그냥 쥐띠는 운이 들어와 있었던 거고 원숭이띠 분들은 조금만 머리를 지혜롭게 잔머리 안 굴리고 지혜롭게 내 재주가 있다면 재주로 먹고 살고 앞만 보고 간다면 무슨 대박이 나거나 재수를 보는 게 내모 삼재 때는요 내 몸 안 다치고 내 돈 지키고 내 돈 손해 안 보고 내 가정 편하면 그게 복입니다. 무슨 소린지 아시죠? 그 대신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이직도 되고 이쪽으로 뭐 이동도 되고 그러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이동은 해도 좋은 상황으로 나오고 어쨌든 쥐띠 분들은 상반기든 하반기든 우선 나쁘지 않아요. 단 이 지금 음력으로는 5월이에요. 네. 이 5, 6월 또 윤달이 껴서 아마 이 5월만 잘 지나가도 아마 재수는 볼 거예요. 상반기 때 재수를 못 봤다면 아, 난 재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연결이 되면서 하반기 때라도 꼭 재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쥐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이제 삼재 얘기하면은 네.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오는 이 단어들이 뭐 삼재풀이 그리고 또 뭐죠 홍수매기 뭐 네, 액만 네, 네. 그죠 네. 이런 게 있잖아요. 네. 요거 선생님이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게 왜 삼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. 네, 네, 네. 이게 이제 지금은 눌삼재인 거고 네. 내년 되면 이제 나가는 삼재잖아요. 네, 네. 근데 뭐 알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하셨을 거고 네.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진짜 해야 되는 건지 뭐 말아야 되는 건지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선생님이 조금 시원하게 삼재풀이 뭐 액막이 홍수맥이 요거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글쎄요.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감독님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이분은 보니까는 벌써 쳤어.
쳤는데 삼재 환란이라는 건 3년 동안 8가지 환란이 오는 거예요. 그런데 보니까 많이 쳤어. 이런 분들은 네. 뭐 그런데 뭐 나 교통사고도 났어요. 입원도 했어요. 가옥살 돈도 손해를 봤잖아. 차도 그래서 고쳤어요. 그럼 벌써 뭐 몇 가지야? 3가지가 나간 거야. 네. 그런데 이게 이제 3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또 인간한테 뒤통수 맞았어요. 손해봤어요. 지갑 잃어버려서 그럼 6가지야. 근데 굳이 저 같은 경우는 이것만큼 사고 나고 가옥살만큼 힘든 건 없어 솔직히. 그러다 보니 뭐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상 입는 거는 그거는 뭐 인명은 제천이니까 그건 하늘의 뜻이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. 그러다 보면 이런 분들은 굳이 풀릴 필요가 없어요. 오. 그렇지만 그래요. 내가 볼 때는 본인이 혼자 따져. 물론 8가지 안 칠 수도 있어. 그런데 나는 올해 아무런 일도 없었어. 근데 뭔가 좀 직감력들이 있는 사람들은 나 뭐가 불안해. 이런 사람들은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. 근데 뭐 나는 안 풀어도 괜찮을 거야. 근데 주둥아리로만 얘기 안 하면 돼. 이 주둥아리로 어머 나는 씨발 삼재라는데 엄지보살이 삼재라는데 어머 나는 안 풀었어. 개뽕 같은 소리가 바로 그 말하고 며칠 안 돼서는 뒤져. 그러면 안 돼. 그러니까 입으로 망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초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라도 삼재를 잘 겪고 왔고 힘들었다 이런데 이게 있어요. 만약에 1년이 지나고 오늘 묵은 삼재예요. 네. 올해는. 그런데 참 힘들다. 지친다.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감사하게도 나는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잘 나가길 바라는데 삼재는 꼭 쳐요. 한 번이 됐던 8번이 됐던 7번이 됐던 꼭 치니 네. 나는요 삼재인데 내가 이런 분을 봤어요. 삼재인데 올해 나가는 삼재죠. 근데 난 아무런 일 없었어요. 그 주둥아리 확 비벼버리려다 말았어. 나가는 삼재에 분명히 운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들어올 망정 계속 사고 나고 엎부러지고 뒤통수 맞고 이게 맞는 거야. 한 번에 치는 해도 있어요. 이거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공감할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저한테도 손님들이 전화가 와요. 보살님 저번에 삼재 푸는데 삼재 때 보살님이 그랬어요. 3, 4월에 사고가 난다 그랬는데 아기가 엎부러졌어요. 넘어졌어요. 무릎이 까졌어요. 감사한 일이야. 그렇게라도 때웠잖아. 그쵸. 삼재를 푼다 해서 모든 삼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삼재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8가지 환란이 오는데 여기서 내가 삼재를 풀어줘서 3가지만이라도 젖혔다면 그거는 성공한 거야. 니네가 삼재를 푸는데 300을 갖고 와 500을 갖고 와. 아니잖아. 그까짓 거 몇 푼 주고 나 같으면 풀어. 네. 안 풀잖아. 그런다고 와서 콩수 듣고 싶으면 듣고. 네.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내가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고 풀고 또 액매기라는 거는 꼭 삼재도 들었지만 자손을 액매기를 하려고 엄마가 찾아오면 자손만 해줄 수가 없어요. 왜? 이 애는 뭐 혼자 태어났나? 아니죠. 엄마 아버지가 미술을 그려서 애가 태어난 거 아니야. 애는 똥구녕으로 깐 거 아닐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만약에 김씨 가중에 오씨에도 안땅에 내기주의 장녀자손. 그러니까 액을 풀려면 얘를 푸는 게 아니라 부모도 같이 풀어줘야 돼요. 그러니까 또 어디 가서 내가 하나 이걸 팁을 알려드린다면 어머 너는 삼촌이 아니면 작은아버지가 바깥에서 죽었는데 작은아버지만 풀면 돼. 개뽕 같은 소리 했지만 작은아버지 풀어주면 그 다음엔 삼촌이 오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내 엄마 아버지는 네. 살았을 때는 우리를 앞에서 지켜줘요. 그래 내 새끼 코 올리는구나 앞치마로 엄마들이 아유 이렇게 안아주지만 죽어선 뒤에서 지켜주는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나는 뭐 내가 무속인이라 해서 너는 일을 해야 돼. 물론 해야 되는 분들은 해요. 근데 제가 꼭 해드리라고 하고 싶은 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효도 진진옥이나 진옥이는 꼭 해드리라고 그러고 싶어요. 그게 물론 그분들 좋은데 가라고 비는 것도 있지만 다 편하자고 하는 것도 있어. 그러니까 물론 여유가 되지 않는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여유가 되면 풀고 액매기를 해도 그 아이만 해주는 게 아니라 부모랑 다 들어가서 해야 되고 삼재를 풀던 어떤 가중에 어느 아이가 삼재 옳습니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액도 같이 풀어주는 거예요. 왜냐면 엄마 아버지 들어가는데 얘만 삼재라고 엄마 아버지 축원만 하고 딱 빼고 해줄 수는 없어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액맥이나 삼재나 거의 비슷비슷하고 대수대명 쳐서 나는 살아서 숨쉬고 잡신들이 그나마 내 대수대명 닭으로 치던 북어로 치던 허수아비로 치던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
잘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액맥이 물론 하면 좋죠. 네. 근데 뭐 큰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액맥이들을 해야 또 내가 편해. 어쨌든 뭐 삼재가 됐던 액맥이가 됐던 해서 나쁠 건 없어요. 그렇지만 굳이 뭐 아우 내가 뭐 이런데 뭐 가서 이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. 왜냐면 내가 본인들을 위해서 절을 10번 하는 거와 네. 본인이 내 집에 찾아와서 3번 절하는 게 효과는 엄청 큽니다. 신 앞에 무릎을 꿇는데 신에서 안 봐줄까요? 그렇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내가 풀어야 되겠다라고 느낌이 올 때는 가서 얘기해서 나하고 참 잘 맞는 분 갔더니 점사를 잘 빼시더라. 네. 과거가 아닌 앞을 그렇죠. 그런 분들을 있으면 모시고 하세요. 나쁘지 않습니다. 이게 근데 이제 강요는 안 해. 마지막으로 이제 여쭤보는 게 비용 얘기를 중간에 해주셨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일반인들 뭔가를 어떤 걸 해야 된다고 하면 되게 금액적으로 되게 비싸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. 아 근데 솔직히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욕해도 돼. 아 씨발 이거 다 똑같은 얘기야. 있는 놈한테는 더 받습니다. 20, 30이 됐던 100이 됐던 어떻게든지 더 빼려고 해. 네. 솔직히. 네. 근데 없는 놈들은 네. 못해요. 음. 근데 얘는 꼭 엄마가 왔는데 없는데 해주고 싶어. 요 아이는 할 것 같아. 그러면 많이 차리지 말자. 저는 제가 기도를 하던 뭐를 하던 그렇죠. 좀 잘 차리는 편이에요. 제가 폼생폼사가 아니라 인간한테 폼생폼사면 나 이직하고 옷 안 입고 찍어 귀걸이 찍고 그치. 호화 찰라는 건데 저 신한테만큼은 호화롭게 차려드리고 싶은 사람이 저예요. 네. 신은 꽁돈이 없다라는 그 말을 제가 믿고 단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건 없으면 내가 그랬죠. 10번 내가 해주느니 네가 와서 내 법당에 가서 네. 3번 엎드리는 게 덕이 더 클 정도로 네. 진심으로 내 새끼가 잘 되기를 물론 뭐 돈을 뭐 저기 한다 그래서 뭐 안 해주진 않아요. 단 저는 없는 분들이나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크게 받진 않아요. 네. 그런데 나는 이렇게 있는 놈들이 안 걸리더라고. 그래서 좀 덜 받긴 하지만 어쨌든 있는 분들한테는 빼고 없는 분들한테는 조금 덜 받는 거 맞습니다. 네. 욕을 해도 괜찮아. 네. 그래도 구독, 좋아요는 꼭 찍어. 나 급해 요즘에. 감사합니다. 엄지 채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